제가 이 방법을 아주 강추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경제교육은 아이들이 물건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이가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 총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장난감 총을 정말 좋아하는데 장난감 총을 사기 위해서 정말 매주 용돈을 열심히 모으고요. 그리고 만약 제가 일요일날 용돈을 줘야 되는데 까먹으면 아이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자를 받기 위해서예요. 이자를 두둑히 챙기기 위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돈을 열심히 모으고요. 그리고 또 용돈을 최대한 빨리 모으기 위해서 뭐 수학 강의, 역사 강의, 뭐 책 읽어주기 등등 홈 알바를 정말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장난감 총을 결국 얻게 되었는데 다른 장난감보다 더 좋아하고 또 그 장난감이 뭐 기스나거나 부러질까봐 더 애착하고 소중하게 아끼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이 핸드폰이 액정이 깨졌는데 저는 그냥 갈아주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아이가 한 8만 원 정도 모았어요. 그래서 액정을 교체하려고 지금 또 다시 홈 알바에 불을 켜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돈 불리는 방법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저축뿐만 아니라 돈 불리는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예금과 적금의 차이, 성인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 아니면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왜 우리가 이자를 받을까요? 이런 내용, 주식 투자나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볍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적금 같은 경우 우리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이자도 더 많이 주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 경제 교육하기 위해서 아이를 직접 데리고 은행에 가서 가입하고 가입한 통장을 또 보여주고 이때 만기가 되는데 이자는 얼마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 이제 업무를 기다릴 때 은행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뭐 대출 업무나 환전 이런 은행의 업무들도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고요. 또 아이랑 이제 바깥 외부 활동을 할 때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 주변에 뭐 아파트가 보인다 그러면 저거 얼마일 것 같아? 라고 물어보고 사실 이거 이 어플에서 간단히 조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이한테 알려주고요. 이 아파트는 저 아파트보다 왜 비쌀까? 라고 아이한테 물어보고 설명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는 이 아파트는 우리 집보다 비싼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격 비교를 해주고 뭐 대단지, 소단지 뭐 이런 것도 비교를 해주고 또 위치에 따라서 어떤 아파트는 더 조그맣지만 더 비쌀 수 있어 라는 거, 그리고 일자리가 이 동네는 많네 그럴 때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어 라고 또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아이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물가가 매년 오르기 때문에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손해야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돈을 불릴 수 있는 주식에 대해서 사실 자주 이야기하는 편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에게 너 어떤 거 투자하고 싶어? 라고 했더니 나 최근에 그 엄청 좋아하는 마인크래프트 그 게임 거기 투자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마인크래프트 그 게임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게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회사고 미국의 시총 1, 2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되겠다 결정을 하고 그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 독서를 마치면 미국장이 열릴 시간이어서 그때 주식 어플을 켜가지고 그 주식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를 보여주니까 아이가 그 그래프들을 막 움직이면서 되게 흥미롭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뭐 애플 핸드폰 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 애플 주식도 사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주식을 매수했고요.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보니까 애플 주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줬더니 애가 난리를 치면서 내 와플 주식 내놔 이러고 내 돈 갚아 이러면서 막 우는데 애플이 아니라 와플 주식 달라 그래서 저는 막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 이제는 주식 투자 안 할 거야 라면서 주식 투자를 거부를 했는데요. 아이에게 차트를 다시 보여주면서 지금은 떨어졌지만 주식이라는 건 다시 오를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해줬고 지금 팔지 않으면 이 주식은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아이에게 이제 달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투자한 주식을 보여줄 때 이거 팁인데요. 아직은 어리니까 손해 났을 시점에 보여주지 마시고요. 수익 났을 때 보여주시고 사실은
빠졌었어 라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는 거를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 교육할 때요. 투자하면 돈을 이만큼 벌 수 있어. 사실 벌 수도 있죠. 하지만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돈을 불리는 행위가 아니라 경제 공모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경제신문과 재테크 책 등을 통해서 경제 습관을 가진 후 투자를 해야 한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종종 얘기를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아이 눈높이에 맞게 이제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평소 쓰는 그런 지폐나 동전처럼 실물 돈이 아니라 인터넷상 안에서 존재하는 디지털 돈이다. 근데 이것도 주식처럼 오르고 내리고 한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직접 투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제 공부를 지금부터 탄탄히 열심히 해서 어른이 된 다음에 비트코인을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주고요. 코인을 설명하면서 미래에 어떤 화폐가 있을까 아이와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최고의 경제교육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방법을 아주 강추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경제교육은 경제 뉴스를 함께 보는 겁니다. 만약에 물가가 오르는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물가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주고 이게 우리 가족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고요.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뭐 금리, 청약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용어들도 설명을 해주면 처음에는 어려워하지만 또 반복적으로 설명해주면 아이가 금방 이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경제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결국 가족이 함께 뉴스를 보고 대화하는 습관이 아이의 그런 어휘나 또 생각하는 그런 깊이 이런 것들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다른 어떤 경제 교육보다 뉴스는 뭐 책을 읽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시청하기만 하면 되니까 쉽고 또 지속적으로 이게 실천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가족들 함께 모여서 잠깐이라도 뉴스를 함께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경제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먼저 공부할 거는 무엇인가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이들은 부모님의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뒤에 막 경제가 붙어 있다면 아이들은 당연히 경제를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모가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만약에 돈을 막 그냥 과소비하고 널브러 놓고 관리 전혀 안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아, 돈 관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안 좋은 모습을 배우겠죠. 그래서 부모가 공부에 앞서서 생활 속에서 솔선수범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경제에 관심이 만약에 있다면 아이한테 경제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쉽게 설명을 해줄 텐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모가 먼저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요. 아, 경제 너무 모르겠다 하시면 사실 경제 공부를 먼저 하셔야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경제 경영 책이나 또 유튜브 보시면은 또 쉽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또 부모가 경제에 관심 갖는 거 아닐까요?